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며 운치 좋은 날씨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 암호화폐 시장은 보합 흐름을 보여주며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이 됨에 따라 단기 방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21,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최대 21,000달러까지 하락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카포의 경우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4만 달러 이상까지 급등을 하였지만 가격은 여전히 33,000달러에서 45,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세 흐름은 아직 깨지지 않았으며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될 경우 21,000에서 2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2018년 최저점인 3,200달러부터 지난해 신고점 69,000달러를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비율이 38.20% 지점은 23,000달러이다. 코인베이스 내 비트코인 대 USD 8시간봉 차트 기준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지금은 ABC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C파동이 A파동과 같은 길이로 하락하는 경우 21,000에서 2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1,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거의 반토막이 나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러한 가격대가 오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아쉽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금방이라도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달성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3만 달러는 금방 무너지며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견해가 틀리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로 21,000달러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탈중앙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달 둘째 주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유치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약 2.25조 원 투자 유치를 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데이터 플랫폼 피치북에 따르면 이번 주 18.2억 달러 이상, 한화 무려 2.25조 원 이상의 벤처 캐피탈 자금이 암호화폐 업계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 13.4억 달러 대비 무려 36%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자금 조달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뮤터블 X에 2억 달러 투자를 유치, 두 번째로는 베인캐피탈 5.6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산업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케이크디파이가 1억 달러 규모 케이크디파이 벤처스를 출범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스프레소 시스템즈 3,2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네요.
글로벌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중 이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인데요. 또한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이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의 규제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며 미국에서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글로벌적인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국 규제를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확실하게 양지로 올라오며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들의 자금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연도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작년과는 또 다른 의미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을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이 지속이 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미국의 재무부의 경우는 테러 제재 관련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후 나온 소식으로 이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방침을 정하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얼마 전과는 다르게 다소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이에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의 경우에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죠. 테더사의 러시아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식이 오늘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이 테더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테더 러시아 거래 중단 우크라 정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경우는 러시아인과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10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테더사는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불규칙한 움직임 등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움직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블룸버그는 테더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를 직접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성명을 통해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러시아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정신이 훼손된다라는 명분과 글로벌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 대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러시아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암호화폐만이 희망이다라는 명분으로 계속적으로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이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재무부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의 경우 또한 이제 미국인이라면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테러 제재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일부 거래소들의 경우는 러시아 사용자들의 수수료를 할인해주며 우리는 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예, 오늘 미국의 법무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를 새로이 창설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한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무부 태스크포스 창설, 러시아 제재 회피돈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태스크포스를 창설, 러시아인의 자산 은닉에 도움을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융기관을 조사 및 기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검사, 분석가, 번역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주식, 은행계좌, 요트, 비행기, 보석, 예술품 등 자산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는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이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스크포스가 창설되었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기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를 통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들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G7과 유럽연합의 경우는 미국과 동일하게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 활용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테러 제재에 적극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주요국들의 공통의 적이 생기며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아직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가상자산법을 승인하며 두바이에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공식 설립하는 등 상당히 이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미 러시아의 부호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기업들에게 자산을 청산해달라는 러시아 고객들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암호화폐 기업 자산 청산 요청하는 러시아 고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기반 암호화폐 기업의 자산을 청산하려는 러시아 고객의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경우는 브로커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청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모두 20억 달러 이상의 거래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 미디어는 또한 러시아인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UAE의 경우는 서방과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러시아인들의 자산 청산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의 국제사회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미국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의 공통된 규제가 만들어지며 이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기조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새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이루어진 하나의 해프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 트윗인데요. 이제 SEC의 웹사이트에서 리플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이르면 3월 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돌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전히 SEC의 아카이브에서 리플로 검색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하여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날짜도 2020년 12월 22일로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펌핑시키고 싶어하는 세력들에 의한 가짜 뉴스나 해프닝 정도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리플사 측면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과연 이 소송이 실제로 마무리가 되며 리플사 측면 유리한 방향으로 끝이 나게 되었을 때 얼만큼의 성장세를 나타내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포인트 하락한 21포인트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비트코인이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 증시와의 디커플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며 미 증시가 하락한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하락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오히려 국제적인 규제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라는 이슈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국가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암호화폐가 꽤나 괜찮은 선택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나온 테더사가 발행한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달러와 연동이 되며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 또한 해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주식의 폭락은 러시아 원유의 해외 수출 금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의 부도는 러시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전 세계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러시아를 계속해서 제재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 국가가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는 침체가 되지만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는 자원이 충분한 대국임에는 부정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나름의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미국과 비롯해 이제 경제 주요국들에서 제외된 스위프트 역시 어쩌면 러시아가 오히려 탈달러, 탈미국, 탈국제 질서라는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달러나 미국의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위안화가 나름의 국제 생태계 구축에 성공할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큰 착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멈추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